일본이 부들부들 거린다는 거는 청와대가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에서 한국의 청와대를 두고 지금 당장 독재와 폭거를 멈춰야 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강력하게 한국 청와대를 향해 강하게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현재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는 무시하자는 의견이 정치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어떤 말도 응대하지도 말고 관여하지도 말자는 협판이 팽배한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케이스는 일본에 부임한 강창일 주일 한국 대사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야시 일본 신임 외무상이 임명되었고 이에 한국에서도 축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을 아랫나라로 보며 무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치권에서 한국을 아랫나라로 본다는 것은 중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일본을 위협하고 일본에 훨씬 많은 해를 끼치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센카쿠를 언젠가는 무력으로라도 탈환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신임 하야시 외무상 보고 중국에 와달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에는 축전에 답도 안 하던 일본이 왕이 부장의 이러한 제안에는 즉각 검토하겠다고 답을 보냈습니다. 미국에는 휴대연합을 비롯해서 중국을 상대한다던 일본이 막상 중국에 설설 기고 있는 모습인 것인데요. 실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계속 박쥐처럼 줄타기를 지속 중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거슬리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을 지금까지도 무시하던 일본이 느닷없이 한국의 청와대를 공격하고 나선 건 의문입니다. 기시다 총리도 이번 청와대와는 가능성이 없다며 다음 정권에서나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본에서 무시하려던 태도를 멈추고 한국에 대해 참견하는 태세 전환의 모습이 의아한데요. 우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의 경우 문 대통령이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종전선언을 뜻한 것인데 한국의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집착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일본에서는 다른 것은 무시하고 참견하기도 싫으나 종전선언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게다가 한국인 교수가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면서 관련 칼럼을 싣고 있는 모습인데요. 산케이는 한국인 일본 귀화 교수가 쓴 칼럼인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위험한 도박이다 해서 한국의 종전선언은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불문에 붙이려는 움직임이라면서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돕고 있으며 결국은 이것이 일본의 위협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한미일의 안보상 협력체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종전선언의 당사자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종전선언에 대해 큰 소리를 치냐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해당 교수는 6.25 전쟁 이후에 한반도 휴전 상태의 관리를 하는 것은 유엔군이며 일본은 유엔군의 후방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며 종전선언을 반대할 충분한 명분이 된다는 궤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한국인 교수라는 사람은 이상철 류큐쿠대 교수로 한국 출신이 아닌 연변 출신 조선족으로 한국의 협한 발언을 일삼아온 인사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름이 한국식 이름이니 한국 출신이라고 한 것이죠. 이 이상철 교수는 지난 수출 규제 때에도 일본이 잘했고 한국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국가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인 출신 조선족으로 일본에 귀화해서 협한 발언을 일삼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하는데 이번에는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컬럼을 산케이 신문에 실으며 한국을 비판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선언뿐인데 일본이 한국의 대통령 복거까지 멈추라고 비판하면서 종전을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전선언 이후에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된다면 일본의 안보가 크게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한미군이 사라지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고 일본에도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은 우선 한반도 전쟁 시에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자신들은 2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철수할 확률은 매우 낮아서 이는 일본의 진짜 속내를 감춘 핑곗거리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종전선언을 해서 만약 남북한이 최종적으로 평화협정으로 들어가면 일본이 큰 낭패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완전한 결말인 평화협정을 맺을 시에 남북 간 전쟁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며 이럴 경우 공식적으로 북한은 한국의 국경을 개방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국제적인 약속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자본도 북한에 들어가 이제 북한은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베트남식 경제개방 모델에 관심을 보였고 트럼프와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전쟁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그를 통해 제2의 경제부흥을 노리는 일본은 곤란한 것이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참전하는 게 아니라 미국 뒤에 숨어 자신들은 군수물자만 편하게 공급하고 싶은 일본은 혹시나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발전할까봐 절대 이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 이중을 대표하는 산케이를 비롯해 다양한 언론사가 한국의 종전선언을 계속 비판하고 있고 한국의 청와대는 폭거를 멈추라면서 국제사회가 이제 문 대통령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기에 일본의 호소는 아무도 듣지 않는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사실 이번에 일본이 미국에서 보여준 한미일 외교차관회담을 펑크낸 모습을 살펴보자면 일본 측은 한국경찰청장이 독도에 방문했기 때문에 종전선언 기자회견을 거부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독도 문제는 부실이고 일본은 사실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전쟁을 바라고 있는 일본의 미국의 움직임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최근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오히려 악화되는 국면이 지속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일본 주변에서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모습이 등장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는 중국의 H-9K 폭격기 2대와 러시아 투-95 폭격기 2대가 동중국 해 및 동해 등을 가로질러 비행에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한일 간에 잠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한국도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카디즈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했다며 전투기를 급 출격시키기도 했습니다만 정작 러시아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러시아는 해당 영역에 탁토라고 분명하게 표기한 모습이 보이며 한국의 영역을 최대한 비켜나려는 루트로 움직이고 독도를 한국 영토로 분명하게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과 러시아는 공해군 간의 직동라인까지 개설했기 때문에 더욱 이는 한국 대상의 훈련이 아니며 이번 폭격기가 동해에 왔다 갔다 한 것은 일본을 대상으로 핵폭격기가 다녀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준비하는 것이 이상한데요. 남중국해의 전략 핵잠에 탑재되는 핵탄두의 경우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가 담지는 않지만 일본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으며 일본 주변에서 항해가 잦아져 일본 앞에서 핵탄두를 싣고 경고하듯 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전쟁 발생 시 일본 가장 먼저 공격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안 그래도 원폭의 트라우마도 있는데 이렇게 폭격기와 핵잡이 일본 근해에 출현한 것에 놀라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언제 마음먹고 일본을 다시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누구보다 일본 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의 방위성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안보 상황이라 했고 중국과 러시아의 함정이 일본 열도를 빙빙 돌면서 대놓고 압박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한 가지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은 과연 바이든 정부가 일본을 보호해 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관련 의견을 전개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해서 일본 근처에 출몰하며 일본을 괴롭히는데 미국이 일본에 대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은 일본보다는 호주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핵잠 관련 기술을 넘겨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물리적으로 일본이 중국에 가깝지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호주의 핵잠을 먼저 이식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호주에 핵잠만을 줄 것이지 핵탄두를 주는 것이라고는 안 했지만 대부분 핵잠에는 핵탄두가 결국엔 들어가는 게 최종 완성형이므로 이것은 중국과의 최박의 국면 시에 호주에도 핵탄두 사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 아직 핵잠 도입은 안 했지만 미국과 이미 다양한 핵연료 추진에 관한 합의는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도 언제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SLBM 시험을 마치고 이제 핵잠과 핵탄두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사일 지침도 해제된 동시에 전술핵과 위력이 비슷한 현물을 수천 발 양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한국이나 호주 등에는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약과 기술을 이전하려고 한 결과 한국은 이미 독침 전략을 갖춘 하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과연 바이든 정부가 일본을 지켜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결국 일본이 초래한 결과로 자업자득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오바마 정부 때부터 대신 중국을 상대해달라고 미국을 계속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 뒤에 계속 숨는 상태로 한국 전쟁이나 일어나길 바라면서 동북아는 미국에 맡겨뒀습니다. 그런데 최근 십수년간 중국이 무섭게 군사력이 성장했고 한국 전쟁 가능성보다 대만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 동북아의 전선이 북한 문제에서 중국과 대만 쪽으로 급격하게 옮기면서 상황이 변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에만 숨어 지내며 방위비를 1% 정도로만 묶어두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극우 세력은 한국과 수출 규제를 일으키며 한국 때리기만 일삼다가 정작 국방은 게을리 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동북아의 약한 고리가 한국이 아닌 일본이 되었고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정작 전쟁이 날 수 있는 것은 대만 전쟁 이후 일본이며 미국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에는 호주와 같이 핵잡이나 핵무기를 절대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원폭을 당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미국이 잘 알고 있어 추후 언젠가는 뒤통수를 맞을 수 있기에 미국 입장에서도 가까운 일본이 아닌 멀지만 영연방 연합인 호주에 핵잠을 탑재하는 것을 선택했으며 미사일 지침 해제를 비롯해서 각종 군사력 증강은 일본 아닌 한국에 집중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일본에 F-35를 비롯한 각종 군수물품을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게임 체인저만큼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 모습이라서 일본 내부적으로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 종전선언을 막으려고 미국까지 망신을 주면서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막상 미국의 외면을 당하면서 오히려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쟁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해방군과 자위대의 격돌은 21세기에 펼쳐질 코미디 전쟁터 될 듯 화끈하게 중일 전쟁 터지길 학수고대한다. 둘 다 대가리 터지게 한번 붙어봐라. 요즘은 하루하루가 즐겁네요. 일본 극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태극기 일베 세력들 갑갑하겠어요. 미국은 본토가 타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떤 전쟁도 참여하지 않을 듯. 그래서 요즘 한국의 자주국방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일본의 야비하고 간악한 속내를 천하에 드러내서 더 이상 일본을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날이 오고 남북한의 평화협정으로까지 가면서 남북한 경협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한반도의 부흥을 응원하고 전쟁 없는 나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강해지는 국력과 위상이 무섭기는 한가보다 일본의 무력함이 세상에 드러나는 기회가 되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